저희 앞에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해봤고요. 그러게요. 좋은 소식이 참 많던데요. 그렇죠. 네, 이제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적합한 혜택들을 드릴 수 있도록 가격들이 많이 변동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슬랙도 이번에 그런 거 되면서 뭐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노트링크입니다. 네, 맞아요. 노트링크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업무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노트링크가 뭐냐, 그리고 노트링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소장님 노트링크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게요. 노트링크는 노트와 노트를 연결시켜주는 계정 간의 노트와 노트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인데 뭐 우리 웹상에서 보면 하이퍼링크처럼 노트 안에서 그 노트를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웹페이지에서 B라는 웹페이지를 링크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노트에서 노트로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계정 안에서만. 그렇죠. 그 계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에버노트 안에서 노트에서 노트로 연결이 되는 링크를 우리가 노트 링크라고 한다는 거죠. 이 노트 링크를 쓰면 저는 여러 가지가 좋은 게요. 이제 가끔씩 그 A라는 노트를 쫙 읽고 있다가 이 A라는 노트와 아주 관련이 깊은 B라는 노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연간 노트가 있어요. 연간 계획 노트가 있어요. 연간 계획 노트가 이제 있고, 그렇죠. 2015년 이제 연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목표들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월간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월간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월간을 다시 검색해서 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밑에다가 뭐 지금 이제 5월이니까 5월 노트 링크를 넣어놓으면 바로 이제 5월 노트를 보게 되고, 또 주간 노트를 또 주간 이제 계획을 짜고 싶었을 때 주간 노트 링크를 월간 노트에다가 넣어놓으면 사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책 작업할 때 책을 작업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참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참조 링크를 이제 노트 링크로 만들어서 앞서 있는 또 다른 노트와 연결시키게끔 요 내용은 요거랑 같이 유사합니다. 막 그런 거 할 때 노트 링크를 많이 썼어요. 전체적인 이 책의 목차를 세우실 때도 좋은 것 같은데, 목차할 때도 많이 작성을 했어요. 목차를 작성을 하고 뭐 1챕터에 뭐 2챕터 뭐 이렇게 목차가 있으면 그 목차 안에다가 이제 노트 링크를 만들어 놓고 그 맨 앞에 헤드에다가는 우리 체크 박스를 이렇게 넣어뒀어요. 그래서 목차마다 이제 다 원고가 마감이 되면 체크를 누르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서식에 보면 또 이게 그 취소선이나 아니면 완료선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노트 링크랑 연동을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바로 줄 긋게 뭐 그런 것들까지도 응용을 좀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결국에는 노트 링크라는 것들이 결국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래도 이제 노트 링크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또 저도 많이 헷갈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주 짧게 노트 링크와 이제 뭐 공유 노트 URL도 있고, 또 노트 링크를 생성하면 또 에버노트 땡땡 슬래시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http 땡땡 슬래시 이렇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사실은 이제 그 노트 링크 안에서 작업하는 거는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메모장이나 다른 거다 그냥 복사를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차이점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먼저 이제 그 노트 링크를 그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노트 링크를 이제 생성을 하면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노트 링크 생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트 하나를 노트 선택하고, 그렇죠. 그거를 생성한 다음에 다른 노트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그냥 노트에서 노트로 바로 가는 링크인 뭐 에버노트 땡땡 슬래시로 시작하는 URL의 링크가 생기고요. 그리고 요거를 카피한 걸 다시 뭐 웹에다가 붙여놓거나 아니면 외부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놓으면 이 HTTP 형식으로 생겨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실제로 이제 노트 링크를 복사를 하면 노트 링크 복사가 있고, 특히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옵션 키를 누르면 노트 링크 복사, 클래식 노트 링크 복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에버노트 땡땡 이렇게 바뀌는데,
실제로는 그냥 노트 링크를 만들어서 노트 안에다 붙여놓으면 에버노트 땡땡으로 시작하는 링크로 만들어져요. 네. 윈도우 컨트롤을 누르는 네, 컨트롤 누르고 똑같이 이렇게 노트 링크 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와 차이점은 그냥 거기 클래식 노트 링크 복사라고 맥은 진행이 되는데 네. 윈도우는 그냥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냥 복사하면 네. 에버 땡땡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셔요.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바로가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앱으로 바로가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이 특정 노트에 그러니까 클래식 노트 링크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깔려있다. 에버노트용 맥용 에버노트, 윈도우즈용 에버노트, 뭐 안드로이드, iOS용 에버노트가 깔려있으면 클릭했을 때 그 앱으로 바로 가니까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클래식 노트 링크의 단점은 클라이언트가 없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글로 바로 가지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접근을 못해요. 네,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노트 링크를 HTTP로 나오는 그러니까 웹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링크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웹에서 같이 노트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링크들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노트 링크, 그냥 노트 링크.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 노트 링크라는 게 그 과거에는 클래식 노트 링크가 노트 링크였어요. 네, 맞아요. 그냥 클래식 노트 링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네. 금방 얘기했던. 지금처럼. 만약에 어플리케이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이디로 접근해서 사용하려도 웹으로도 접근할 수가 없어서 불편했던 거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의 바뀐 노트 링크에서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노트 링크를 하면은 그냥 웹브라우저로만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각각에 있는 거를 좀 더 클래식 노트 링크는 어떨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땐 노트 링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클래식 노트 링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때 노트 링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하면 클래식 노트 링크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앱으로 바로 가면 좀 더 가독성도 좋고요. 바로 앱으로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바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클래식 노트 링크로 쓰는데요. 이제 메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볼 게 아니라 제가 볼 링크는 클래식 노트 링크로 만들고요. 이제 외부랑 공유 노트북에서도 링크가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외부에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이 노트를 좀 봐라 라고 할 때 클래식 노트 링크가 아닌 이제 웹 링크를 보내죠. 그러면 이 웹 링크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노트북을 공유받은 사람은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뜨고요. 로그인을 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봐요. 근데 만약에 그 노트 링크를 그러니까 그 노트북을 공유 안 받은 사람은 못 보죠. 그러니까 약간의 보안 링크 같은 그런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는 그냥 일반 노트, HTTP로 생성되는 웹용 노트 링크로 이제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그 클래식 노트 링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책을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갈 때는 MS 워드, MS 워드 같은 이게 이제 맥에서 이제 페이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워드에다 작업을 하다 보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내용을 에버노트에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책을 작업을 에버노트의 대부분의 문서가 다 존재해요. 수집된 자료가 존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책을 작업하는 거는 워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워드에 있는 것들에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완성되기 전에 계속 참고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클래식 노트 링크를 그 워드에다가 복사해 놓으면 작업하다가 이 링크를 타고 에버노트에 넘어가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고 또 참조해서 가져오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들 저는 클래식 노트 링크를 사용하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또 다른 워크플로우라는 게 이제 웹으로 되어 있는데 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링크도 똑같이 이렇게 클래식 노트 링크가 먹어요. 먹는다라는 말이 이제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워크플로우에는 전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들이 갖고 있고 작업 프로세스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에버노트에 갖고 있으니까 이 사항들 중에 상세한 거를 클릭하면 에버노트로 넘어가게끔 그럴 때 이제 또
그 클래식 노트링크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식 노트링크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클래식 노트링크를 잘 사용하면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되는데 iOS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드로이드는 그 특정 노트에 대한 바로가기 노트를 홈화면에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iOS는 그게 안 돼요. iOS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막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클래식 노트링크를 사용하면. 클래식 노트 요즘에 보면 앱을 이제 앱으로 바로 가는 링크를 만들어주는 아이콘 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그걸 클릭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그걸 클릭하면 특정한 앱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뭐 일종의 URL 스킴을 연결하는 건데 그 클래식 노트링크를 이용해서 그 아이콘을 만들잖아요. 특정한 노트에 대한 아이콘을. 그러면 저는 바탕화면에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많이 접근하는 노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들어가서 그 노트만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죠.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에서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나 그러니까 클래식 노트링크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동기화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작업을 가능하게 해줘서 많이 좀 이용하고 있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노트링크도 상당히 많이들 쓰잖아요. 아까 뭐 연간 계획 노트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월 계획 노트들이 보면 매일같이 노트를 작성을 해요. 매일같이 이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노트링크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일들은 대부분 이제 에버노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바로 작업 사항들을 보고 체크박스나 그런 걸 통해서 그 노트링크가 하나의 일인 거죠. 일인 거죠. 작업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들로 많이들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들은 그 노트 안에 있는 거고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에 대한 아주 심플한 제목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체 작업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 좀 너무 내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에버노트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죠.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는데 그 안에 노트링크를 걸게 되면 그 노트가 타고 또 다른 노트로 넘어가요.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노트링크는 그대로 동작을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다른 노트들이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여기랑 같이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타고 넘어가게끔 그런 것들도 노트링크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노트링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제 업무에서 노트링크가 활용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는 사실상 노트링크 없이는 작업을 못할 정도로 사실상 노트링크가 업무의 전체라고 보셔도 돼요. 일종의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너럴 매니저가 항상 보는 한 개의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의 노트를 타고 가나 봐요. 그렇죠.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개의 노트는 이제 저희 제너럴 매니저는 에이펙 담당자니까 이제 뭐 타이완이라는 노트링크가 있고요, 코리아라는 노트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디아라는 노트링크가 있고요. 이게 에이펙 지역의 각각의 나라별로 노트링크가 한 노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이 궁금해요. 그럼 코리아를 당연히 클릭하겠죠. 코리아를 클릭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노트들이 모여있는 노트링크 목록이 있어요. 쫙 리스트 있군요.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뭐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실제로 노트링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계속 목차군요. 목차. 그렇죠. 목차로 하이퍼링크 타락하듯이 계속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전체 큰 목차를 클릭했더니 서브 목차가 나오고 이 서브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전체 리스트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코리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리아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노트는 상관없고요. 이 코리아 노트만 계속 업데이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트를 생성을 하면 솔직히 이제 노트북 안에 노트가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요. 이 노트북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읽었는지 모르고요. 또 일일이 다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잘 있으면 리스트 그냥 노트로만 있으면 리스트에 있을 때 쫙쫙 클릭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노트
노트들이 모여있는 그 노트 목록, 링크, 노트 링크의 노트가 잘 정리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죠. 그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유 노트북으로 기업에서 업무 노트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도 작업사항에 대한 리스트들을 프로젝트나 아니면 각각에 있는 뭐 작업 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트 링크로 걸어놔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직원들과 해야 될 때 저희는 이제 본사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일 같이 이제 뭐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링크를 쭉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그냥 이제 그 중에 궁금한 것만 이제 요약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요런 걸 내가 노트링크에서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럼 그런 것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괜찮은데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응용하는 거야.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대시보드가 있다면 또 서포트 관련된 대시보드가 따로 있고 어떤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탁 클릭하면 그 밑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노트들이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너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쉽게 그걸 파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이 노트들의 상위 노트 목록이 있고 그 위에 또 상위 노트 목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각각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노트북들도 있잖아요. 밑에서 서로 이제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노트, 이런 노트, 이런 노트를 못 거는 노트북의 관리 권한을 따로 주는 거예요. 접근을 못하게. 그러면 설사 위에 노트를 본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점도 갖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트 링크를 잘 활용하면 업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다. 그렇겠네요. 뭐 따로 검색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거는. 그렇죠. 사실상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어떤 일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검색해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리스트업해서 목차처럼 만들어서 근데 목차가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어떤 파악하는 것들을 리스트처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노트 링크가 그걸 도와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요즘에 다른 노트 링크 방법이 또 있나요? 업무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참고 링크 정도 일반적으로 저는 노트 링크를 되게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목차 정도를 만드는 것들은 많이 자제하고 있고 특정한 어떤 노트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서 전체 작업 사항을 보려고 하는 정도 그 정도 소수로 조금씩 이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검색이 너무 되게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래서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노트 링크의 목차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동일한 노트가 항상 검색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노트 제목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색에 있어서는 노트 링크가 또 단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검색하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가보면 사실은 제목만 있는 건데 그래서 노트 링크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할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상세하게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 목차를 너무 많이 만들면 그로 인해서 검색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그걸 좀 뭐 다른 걸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인타이틀 타이틀 같은 걸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타이틀 검색 그 얘기는 좀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냐면 기업에서는 이제 공유 노트북을 금방 지금 그 에버노트 안에서도 뭐 제너럴 매니저나 아시아 뭐 여러 가지 국가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면 정보들에 대한 그 연결성들이 되게 필요하듯이 국내 이제 기업에도 이제 그 업무 노트북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팀과 팀 간에 팀과 또 다른 어떤 그 상위의 어떤 그 조직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던 것들이 에버노트의 공유 노트북으로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서 노트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들 말씀한 대로 이렇게 노트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업무 일지나 아니면 지금에 있는 작업 사항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있는 뭐 템플릿 리스트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노트 링크로 상당히
많이 업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기업에서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최근에 좀 사항들인 거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저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에버노트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쓰고 싶은데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사 내 위키가 필요하대요. 위키? 네, 위키가 필요한데 에버노트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잘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노트링크가 결국엔 위키잖아요. 계속 타고 들어가서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A라는 팀이 이제 예를 들어 HR팀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 복지제도라든가 뭐 회사 내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이런 업데이트된 하나의 노트북을 이 노트북이 일종의 책이 돼서 네, 그 위에 목차가 있는 거죠. 인덱스가 쭉 있어서 그렇죠. 막 타고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신입사원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입사원 교육은 이 노트북 하나만 공유받아서 근데 노트북을 다 공유받더라도 A부터 Z까지 다 읽긴 귀찮잖아요. 그거를 탁 정리한 이 노트 링크가 있는 하나의 이제 노트가 있다면 목차 노트가 있다면 이제 그냥 한번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위키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로 이걸 구축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안의 위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데이트가 불편하다. 네. 웹은 이제 업데이트 하려면 이제 또 웹팀한테 또 요청도 해야 되고 직접 또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마치 문서니까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정을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바로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활용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신입사원 교육이나 아니면 인수인계 할 때. 그래서 노트링크 잘 활용하면 그게 문제가 그런 형태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어떤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매뉴얼 형태, 신입사원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면 또 내부 사원이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정리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시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새롭게 또 프린팅이나 뭐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노트북 하나 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노트링크를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아마 이렇게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재프린트하는 거, 또 매번 업데이트하는 거, 매번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항들이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에버노트에는 이제 공유 노트북에 보면 노트북을 링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트북 링크. 노트북을 링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유 링크 기능인데, 그러면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URL로 공유 링크를 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홍수정의 맛집 노트북이라는 전체 그냥 공유 노트북. 그렇죠. 그걸 이렇게 오픈한 게 있는데 그 노트북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타고 넘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목차 리스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맛집 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고기주다. 아니면 지역류다.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아까 위키처럼 목차를 쫙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만 HTML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타고 와서 브라우저로도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굳이 내가 노트북을 이제 내가 에버노트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공유 노트북을 전체 공유하는 전체 공유 URL 하면 웹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브라우저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그게 노트링크가 그냥 하이퍼링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외부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있는데 고객은 굳이 에버노트를 굳이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공유드리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비슷한 사례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그래서 이제 저희 에버노트 직원 중에 이제 인수인계 한 직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에버노트 노트가 있었대요. 그 노트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직원이 왔는데 그 사람은 에버노트를 쓰지 않아서 하나의 그 노트북 안에다가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노트를 하이퍼링크처럼 이렇게 노트링크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째로 이 사람한테 공유를 줬대요. 그러면 뭐 하려면 뭐 해야 돼, 뭐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바로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뭐 인수인계라는 개념도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인수인계의 자료를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어떤 무조건 자료가 아니라 네. 이제 그 하이퍼링크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가이드를 하게 매뉴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냥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로 이용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트링크를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 같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노트링크를 잘 쓰면 정말 좋거든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노트링크를 잘 쓰면 정말 업무 생산성이 달라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기 에버노트 유저들이 노트링크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같이 쓰게 하려면 모두가 이 노트링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노트링크 잘 쓰면 바탕화면에도 특정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바탕화면 이제 윈도우 바탕화면에다가 바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노트링크 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노트링크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 아이폰에 가면 보니까 이제 링크 자체가 비공개 링크라고 이제 링크 복사라는 공유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 이제 이 링크를 공개 링크로 만들 거냐 비공개 링크로 만들 거냐 물어보거든요. 공개 링크로 만들면 그 링크는 에버노트에 로그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공유 URL 복사 개념이죠? 네, 공유 URL이라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링크예요. 다만 이제 회사 정보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안 되겠죠. 그대로 이제 공유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 비공개 링크죠, 이게. 그렇죠. 비공개 링크를 클릭하면 상대방은 이 링크를 타고 외부로 들어가는데 꼭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노트북을 공유받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동일하게 이제 노트 공유가 아니라 노트를 클릭하고 점점점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속성을 클릭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또 공유 안에 노트 링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보면 쭉 리스트에 보면 노트 링크가 있는데 그 노트 링크를 타서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고 거기 안드로이드에 또 아까 그 비슷한 사항이 있어요. 홈 화면에다가 추가. 그러니까 이 노트를 홈 화면에 추가 기능이 있어요. 이게 노트링크, 크래시 노트링크 개념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응용해서 가끔씩 그 어떤 행사하거나 그럴 때 보면 항상 그 노트를 찾아가야 될 때 바깥에서 꺼내놓고 이제 보려고 할 때 이제 그렇게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요즘에 제가 노트링크 많이 쓰는 것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까먹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제 번호가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 번호를 가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무슨 이제 그 행정 처리 때문에 아니면 이제 제 차 번호를 까먹을 때도 많아요. 아니면 제 계좌 번호, 아니 여권 번호 이런 것들 이제 가끔씩 바로 필요할 때마다 까먹는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 까먹는 번호만 모아놓은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화면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주차하러 가는데 차 번호 모르거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면 클릭해서 보거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죠. 맞아요. 그리고 노트링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노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트에도 복사할 수 있지만 표가 있다면 그 표 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 안에다가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들 이제 점점 이제 사용하실 거는 표 안에 이제 프로세스 뭐 날짜들도 있고 어떤 작업 사항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트링크 맨 앞단 또는 뒷단 그리고 노트링크가 이제 만약에 140자인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잘라도 돼요, 그걸. 앞뒤를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해서 표 안에다가 자를 수 있죠. 그렇게 놓고 체크박스 놓고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사항들도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 사항을 또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면 클릭해서 이제 넘어가게끔 그런 용도로도 점점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일상에서 에버노트 사용하면서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트링크 기능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뭐 노트의 링크에 대해서만 하나만 가지고 뭐 거의 한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